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생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권 관리와 관련된 경영 이론이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생산 현장과 관련된 그런 경영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핵심 활동은 누가 뭐래도 생산입니다. 생산이 그게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어떤 가치가 됐든 간에 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본질적이죠. 그리고 조직원 관리라든지 가치 제공 관련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홍보 이런 것들 혹은 조직이나 경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들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생산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경영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을 때 그때는 전문가, 기술자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생산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경쟁이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부터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홍보 이런 차별화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경영 활동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이 많다 보니 소위 말하는 관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게 된 그래서 경영자라는 컨셉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900년대 초기에 조직을 운영하는 핵심 그 운영자는 기술자, 이제 전문가죠. 그러다가 사업적인 사업가, 어떤 차별화 혹은 경쟁을 통한 그런 것들, 조직을 키워나가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런 맥락들, 그런 이제 사업가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자, 관리 역량이 이제 중요한 어떤 덕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가는 기술이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가적인 역량이 있는 것이고 또 경영자나 어떤 그런 관리 역량, 관리자라는 개념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분리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된 그런 시대에서 흐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보면 이제 더 이상 현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난 거기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관리라든지 순수한 경영은 이제는 좀 설당이 없어지는 그래서 점차 사업가적인 역량이나 혹은 기술자나 전문가적인 역량, 특히 스타트업이나 최근에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로 무장된 그런 사업을 하는 신생의 경우에는 기술자나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체적으로 그런 맥락들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회귀하는 그런 시대적인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생산 전략과 긴밀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 전략이 차지하는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산이란 쉽게 말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거지요. 싸고 좋은 물건. 이때 물건에는 서비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원에서의 어떤 그런 거라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들의 어떤 서비스 그런 것들도 어떤 생산이죠. 그런 것들을 싸고 좋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이 이제 제가 통합경영 이론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어떤 생산의 기계화
이제 조직의 어떤 생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스타트였죠. 이때는 표준화와 분업이었습니다. 이런 분업을 통해서 코스트 관리죠. 코스트. 핵심은 비용 절감이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개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죠. 단위당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됩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죠. 규모 경제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더욱더 낮추는, 물론 이 대량 생산의 개념에는 이제 퀄리티도 부과가 됩니다. 이 대량 생산의 개념에는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품종 생산, 하나의 물건을 표준화를 통해서 막 이 반복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품종 생산 쪽으로 많이 가죠. 다품종 생산이 중요해요. 이때는 범위의 경쟁이 됩니다. 범위의 경제를 통한. 물론 이때도 여전히 코스트가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퀄리티가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되죠. 다품종이 개념에는 그런 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신속한 대응입니다. 신속한 대응. 고객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 만에 해결해 주느냐, 이틀 만에 해결해 주느냐, 하루 만에 해결해 주느냐.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역량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선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신속한 대응인 거죠. 어떤 시장에서 어떤 고객의 니즈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이게 시간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제. 이 시간의 경제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퀄리티가 됩니다. 이 퀄리티는 사실은 퀄리티보다는 가치라고 보여요. 이제 고객이나 소비자들은 어떤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하죠. 그래서 신속한 시간의 경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트 쪽에서 시작해서 퀄리티로, 그 다음에 가치로 이렇게 그 중요성이 이렇게 시프트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생산은 싸고 좋은 물건, 제품이었는데 오늘날의 생산은 가치가 중요한, 가치를 생산해야 돼요. 동일한 물건이고 동일한 서비스일지라도 제품이라는 컨셉보다는 가치라는 컨셉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품 시절에는 약간의 기능상의 장애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치 시대에는 어떤 물건이나 제품에 약간의 어떤 기능상의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 가치에 부합하다면, 예를 들면 굉장히 첨단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그러면 비록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얼리 어댑터들한테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소수의 특수한 영역의 뭐 이런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용인이 되는, 사실 그래서 린스타트라든지 아니면 에자일 같은 것들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건이나 서비스나 어떤 제품 컨셉에서 가치 컨셉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넘어왔죠, 이미.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규모의 경제는 단지 코스트나 퀄리티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치, 범위의 경제를 통한 가치, 시간의 경제를 통한 가치,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의 경제라 그러면 많이 생산해서, 그래서 단가를 낮추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서비스하는, 혹은 또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제품이나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그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과 갤럭시가 있다면 만약 갤럭시가 90%의 마켓쉐어를 차지한다면 그 90%의 마켓쉐어를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져서 저렴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맥락도 있지만 90%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그 갤럭시에서 다양한 어플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서 그 가치들이 전폭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치라고 중요한 어떤 질적인 전환, 양적인 전환이 아니라 질적인 전환이 나오죠. 범위의 경제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서로 상호 연결해서 제공을 할 때 제대로 된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건 범위의 경제를 통한 가치 제공이 되는 것이죠. 시간의 경제는 더 본질적입니다. 얼마나 빨리 어떤 것들을 제한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게 본질적으로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의 그 차이가 바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경제를 통한 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물건이나 서비스나 이런 제품 컨셉이 아니라 가치 컨셉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된 것들을 어떻게 생산해낼까? 그 전략이 바로 생산 전략이 됩니다. 이렇게 생산 전략을 디파인을 하면 조직 경영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는 어떤 이런 가치 제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전에 디파인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생산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디파인을 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으로 저가격으로 경쟁하는 비용이나 가격으로 경쟁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치로 경쟁하는 새로운 가치로 경쟁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개념이죠. 사전적으로 과연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어느 게 더 필요할까를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사후적으로 이 두 유형이 있다면 이제 이것이 생산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물론 이 사이에 많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는 당연히 가격 경쟁이 유효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조직에서는 새로운 가치로 경쟁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 사업의 속성이 비즈니스의 속성이나 아니면 그 조직이 처해진 내외부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는 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나 저가격 경쟁을 통해서 해나갈 때는 가치 제공 측면, 소위 말하면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물론 그 새로운 가치 제공을 이쪽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에 의한 가치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트렌드를 보면 아무래도 생산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린 스타트나 혹은 에자일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정통적인 기반에서 마케팅에서 혹은 시장조사 부문에서 굉장히 빨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다시금 이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어느 부분이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두 가지의 전략이 사전적인 게 아니라 사후적인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가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판단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전략은 반드시 생산 현장과 가치 제공을 하는 이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런 쪽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제 비용이나 저가격 경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면 이때는 이제 생산 도구로서 생산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저비용 경쟁을 위해서 가치 제공 파트에서, 마케팅 파트에서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생산의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된다. 생산 현장이 사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조직원 관리부터, 그러니까 채용이나 승진이나 배치라든지 평가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어느 쪽 중심으로, 생산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가치 제공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작용의 어떤 주도와 뭐 이렇게 그 종속적인 게 나오겠지만, 역시 상호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상호 연관성은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과연 미래의 생존, 지속 성장.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의 생존이고 지속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경영자는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원 또한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스탁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한 큰 인센티브가 걸려있을 경우에는 굳이 미래 생존이나 지속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단기 성과를 굉장히 좋게 해서 스탁옵션의 가치를 최대화해서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략을, 자기 생각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이타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직 입장에서 보면 조직은 반드시 미래 생존과 지속 성장을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경쟁자가 누구냐? 만약에 비용이나 저가격 경쟁을 한다 그러면 동일한 제품이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혹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쟁사가 중요한 어떤 그런 경쟁자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는 그 회사가, 그 조직이 영원히 같이 경쟁자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보다 조금만 압축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 작은 스타트업들이 생겨서 새로운 가치로 무장을 해서 기존의 저가격의 그런 경쟁을 하는 그런 기존 조직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경쟁사는 본질적으로 지금 당장 경쟁하고 있는 그 회사가 아니라, 그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지도 모르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이나 저가격 경쟁을 하는 이 조직도 가치 창조를 하는 새로운 가치로 무장한 그런 경쟁자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런 염두에 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치 경쟁 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케팅 부문이 되었던 아니면 생산 현장 부문이 되었던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가치로서 경쟁하는 가치 경쟁을 하는 그런 조직일 경우에도 더 마찬가지죠. 새로운 가치라는 것은 기존의 제품을 저비용 저가격으로 생산해서 경쟁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직이 그랬듯이 또 다른 조직이 새로운 가치로 또 공격을 할지도 모르고 혹은 유사한 가치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치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새로운 가치는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AI로 무장한 이런 4차 산업혁명 혹은 스마트 팩토리로 무장한 그런 조직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더 심각한 그런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 됐든 생산 현장이 됐든 그 가치 부문에 대해서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산 전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가치, 어떤 가치 창조 부문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문을 누가 해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것이 과연 가치 제공 부문에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는 부문에서 그걸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만약에 가치 제공 활동에서 그것을 해 나간다 한다면 반드시 생산 현장 부문에서 서포트가 충분히 되어줘야 될 것이고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린스타트나 에자일 같은 그런 어떤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생산 현장이 바로 주도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그런 금융의 경우에도 요즘은 에자일 조직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국은 미래 생존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생산 현장에서 바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 맥락을 보면 역시 중요한 것이 바로 통합경영 이론이라는 것이죠.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생산 전략은 공장에서 혹은 생산 현장에서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사업기획에서 정해진 것들을 단지 수행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만 생산 현장을 바라보고 그런 맥락에서 생산 전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통합경영 이론을 보면 생산 현장에서 생산 전략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역할, 그것이 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연계되고 상호작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래서 가치로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비용 절감으로 경쟁을 하는 조직일 경우에도 통합 경영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만이 미래 생존이나 혹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는 휴먼 리소스라고 하죠. 아직도 우리나라 조직을 보면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HR부 혹은 HR 팀이라고 해서 마치 굉장히 선진 혹은 선도적인 그런 어떤 조직원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나 휴먼 리소스라는 이런 개념은 본질적으로 생산 도구,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그러니까 자원이 되는 것이죠.
물적 자원, 뭐 금전적 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휴먼 리소스라고 이제 개념을 짓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인적 자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비록 생산성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비용이나 가격으로 경쟁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인적 자원이나 HRV라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당근과 채찍, 이것이 연봉이 되었던 혹은 인센티브가 되었던 혹은 승진이 되었던 당근과 채찍의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생산 도구나 생산 수단일 때 이런 당근과 채찍이 유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마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상대평가 또한 옳지 않습니다. 줄 세우기를 통해서 누가 더 생산성이 좋으냐, 누가 더 생산성이 낮으냐, 이렇게 평가해서 관리하는 것 또한 직원을 생산 수단이나 생산 도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 보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생산성으로 경영을 하든, 소위 말하면 비용이나 가격 경쟁을 하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절대평가를 통해서 그 직원의 장점을 발굴하고 그 장점을 개발을 해서 그 장점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그 생산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생산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물론 구체적으로 이 생산 현장에서 생산 전략 부문이 다른 부문과 어떻게 잘 연계되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긴밀하고 아주 이렇게 이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생산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린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